피부과로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홀리스틱하게 접근한다. 어,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근데 뭐를? 면역 기능과 피부와 장.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겉에 나타난 뾰루지도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장이 안 좋아서 얼굴에 뾰루지 난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잘 모르니까 그냥 어설프게 연결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사니까 제대로 연결시켜서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면역, 피부, 장의 사이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술이잖아요. 입술은 그 피부인 것 같아요. 장인 것 같아요. 입술은 피부예요, 장이에요. 이게 딱 경계에 있는 거예요. 남북한 사이의 DMZ처럼. 얘는 장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에요. 구강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장이잖아요. 그래서 장의 변화가 혀나 이렇게 구강이나 입술에 잘 나타나죠. 가까운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 같고 어떻게 보면 장 같단 말이에요. 피부랑 장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입술을 경계로 있지만 이게 불확실한 경계고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죠. 던킨 도너츠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던킨 도너츠의 안이 어디냐고. 안쪽에 동그란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이 안에 젤리랑 크림 들어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안쪽에 동그란 원은 또 다른 바깥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우리 몸의 장도 또 다른 바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동의보감에도 오장은 담아두지만 분은 내경에도 담아두지 않는다. 다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장은 뭔가 외계와 닿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내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은 내부가 아니에요. 입부터 똥꼬까지. 던킨 도너츠의 이 안쪽과 똑같아요. 안쪽에 있지만 아니에요. 겉의 일부예요. 우리 몸은 사실 던킨 도너츠처럼 생긴 거죠. 원기둥처럼. 안쪽에 장이 있고 겉에 피부가 있고. 그 장과 피부는 늘 바깥의 물질과 마주해야 돼요. 외계의 물질과. 좀 얘기가 어렵나요?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재밌게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외계와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과 피부는 둘 다. 장과 피부가 우리 몸에서 최전선이에요. 전투를 한다 치면 휴전선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운다 치면 병원들인 거예요. 우리 몸의 간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화기, 그리고 피부는 최전선에서 늘 바깥에 우리가 마주하는 뭐랄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것과 부딪히는, 그 말이 중요하겠다, 부딪히는. 그래서 면역을 얘기할 때는 피부와 장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와 장을. 근데 아무래도 피부는 좀 군대를 많이 배치해놨겠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장은 좀 안에 있으니까 덜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도 손에 묻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입술을 만졌다든지 눈을 만졌다든지 하면 그쪽의 점막은 되게 좀 피부보다는 볼러러블해요. 그러니까 좀 위에 한 것에 약한 거예요. 걔도 그나마 낫지만 그쪽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장 점막을 통해서. 그다음에 피부는 그래서 1차 면역기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흉선이나 뭐 췌장이나 이런 데가 골수나 면역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부가 1차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아주 굉장히 물리적인 튼튼한 막을 가지고, 피부라는 막을 가지고.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 로션을 더 잘 발라주니까 그 치매도 덜 생기고 또 건강해졌대요, 노인네들이. 우리가 장은 늘 건강하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피부도 건강하려고 하게 해야 되거든요. 로션 하나 더 발라준 건데 내장 질환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질환이 안 생겼다는 거죠. 피부에서 주로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 스킨 배리어라고 부르는 피부 각질층입니다. 피부 각질층. 이거 피부 각질층만 내려가면 장이랑 똑같이 그냥 아주 vulnerable하게 혈관이 노출돼 버리죠. 이 피부 각질층이 뭐 벌레건 뭐 세균이건 자외선이건 다 막아주는데 피부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게 부족해서 매우 건조한 피부들 있잖아요. 그럼 이 스킨 배리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되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세균에 감염되고 거기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 들어 스킨 배리어의 역할은 단순하게 외모뿐만 아니라 피부염이 있다. 심지어는 아까 봤던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다고 스킨 배리어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나이 들면 지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뭐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스킨 배리어가 좀 결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 한 거 없어요. 로션만 잘 발라줘도 아토피는 좋아져요. 엄마랑 싸우는데 엄마들이 잘 안 발라요. 그리고 씻고 바른다고 자꾸 더 바르라는 게 자주 씻어주거든요. 그럼 더 피부 더 건조해져요. 씻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영유아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만 씻기게 해요. 자, 피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의 확장된 부분이다. 익스텐션이다. 장의 익스텐션이다. 근데 좀 더 군대가 보호막이 잘 갖춰져 있다. 피부는 면역 기능의 최전선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에요. 먹는 건 그래도 하루에 서너 번밖에 안 먹지만 그것도 깨끗하고 골라 먹지만 피부는 온갖 거 다 만지잖아. 건강하지 못한 면역계는 피부를 망가뜨리고 또 건강하지 못한 피부는 반대로 안에 내부의 면역계나 내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은 내장 질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피부 질환을 잘 보고 내장 질환을 진단해서 치료하면 되고요. 또 피부를 잘 관리함으로써 내장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피부과 보는 한의원이라면 늘 해야 되는 얘기죠. 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스타막에 키드니. 이게 배속시키는 게 다 다릅니다. 내경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죠. 비, 심,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대로 치료하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재미로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좀 다르고. 저는 피부의 피부에 뾰루지가 났다든지 피부에 손상된 부위는 저는 오히려 경락만 봐요. 그 손상 부위가 어느 경락에 위치하느냐. 어느 경락에. 이건 뭐 사암치법 할 때도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 책상에도 이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 얼굴 피부 경락 흐름이. 경락에 뾰루지나 이렇게 나면 어느 경락에 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진단하고요. 그 특정 부위에 났다고 해서 그쪽이 장기가 화하다 이거는 좀 한의학 책에도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마 지오바니 책에도 두 가지 그림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무시하세요. 경락만 하고. 자, first line of defense, 이뮨 시스템의 첫 번째는 스킨, 그 다음에 장이 있었죠. 외계 물질과 닿는 데들. 또 하나 늘 외계 물질과 닿는 데가 있어요. 우리 몸에. 호흡기입니다. 호흡기는 늘 바깥에 이제 공기. 근데 공기는 늘 깨끗하니까 상관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유독 가스가 있는 곳에라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또 받아들이게 되겠죠. 가습기에 가습기 청결제를 넣었다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막지 못한 겁니다. 왜 가습기는 청결제는 먹어는 괜찮은데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심지어는 발라도 괜찮은데 먹어도 괜찮은데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더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흡수되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라서 안전한 게 먹어서 안전한 거 아니고요. 먹어서 안전한 게 흡입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피부는 좀 평소 많이 닦고 사니까 튼튼하죠. 방어막이 많죠, 군대가. 장도 뭐 우리가 별의별 것도 많이 먹잖아요. 쓰레기통도 뒤져 먹고. 좀 더 튼튼하죠. 호흡기는 좀 더
취약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이 쓰레기통 다 뒤져먹어도 유독가스를 먹으면 흡입하면 훨씬 더 쉽게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약점을 드러내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몸의 1차 면역 방어 기관입니다. 여기서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로 치면 외교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데고. 그래서 면역, 장, 피부가 다 서로 영향을 주는데 이 가운데에는 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면역 우리가 아까 호흡기 면역체 먼저 얘기했잖아요. 폐의 기능이죠. 호흡기에서 우리 면역이 떨어지면 뭐 재채기도 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폐이고요. 폐랑 대장이 연결되잖아요. 부속기관이고 피부도 폐의 부속기관이죠. 한 방에서 면역은 폐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폐장을 잘 다스리는 게 피부 질환이고 면역 기관이고 장 질환이고 다 다스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피부 질환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면역과 장 그리고 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피부를 더 깨끗하고 병이 없이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피부과입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질환. 사실 급성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한의원에 오지 않거든요. 예. 양방에 가서 치료도 안 낫고 계속 또다시 재발하고 또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그런 질환들은 한약과 침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장을 도와주고 면역을 도와주고 폐 기능을 도와줘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믿으세요. 여기까지 그냥 믿으세요. 이해가 안 가도 믿으세요. 첫 번째는 면역과 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면역과 피부. 자, 이 그림은 저랑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수백 번 봐가지고 잘 이해할 텐데 이거 그냥 딴 사람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우리 이뮨 시스템은 우리가 키우는 워치독, 그러니까 방비견과 같습니다. 이 개가 나쁜 놈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요. 이 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손님들, 내 친구가 와도 막 물고 난리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면역의 과민 상태입니다. hypersensitivity. 제 마우스가 보여요? 이렇게? 오케이. 네. 이번에 그 탤런트 김민교 씨인가? 걔들이 고라니 보고 흥분해가지고 담 넘어가서 옆집 할머니를 물러서 중태에 빠뜨렸다잖아요. 그런 게 걔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워치독이 과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죠.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주인을 무는 친구를 무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아토피, 그리고 비염, 이런 게 다 친구를 무는 상태예요. 진먼지 딘드기에 좀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너무 건조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아토피나 코 알러지가 있으면 그런 아주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상황에도 미친 듯이 날뛰어서 담을 넘어가서 남을 무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남을 물리치는 기능을 말합니다. 내가 아닌 비자기. 말이 좀 어려운가? 비자기. 내가 아닌 존재를 물리치는 작용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워치독에 비유하는 거예요. 면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아닌 존재를 물리치는 작업이 면역이에요. 근데 친구는 좀 데려보내도 되잖아요.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물리치면 안 되죠. 근데 이뮤노 데피션시는 면역이 저하됐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강도가 들어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질환이 에이즈 같은 질환이죠.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뮤노 컴프로마이징 컨디션. 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싸울 기운이 없는 겁니다. 면역이. 오토이뮨 디지즈는 류마토이드라든지 원형 탈모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엔 나를 지키려고 했던 개가 나를 내가 아닌 존재로 인식하고 나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예요. 자, 너무 쉬운 얘기를 했나? 자,
과민한 상태, 알러지,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면역 결핍 질환.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피부과뿐만 아니라 뭐 호흡기 질환, 뭐 계속 뭐 관절 질환 어디도 다 나올 거고요.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이게 면역 질환이다. 네, 많이들 실수하는 게 얘는 면역이 보통 항진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면역을 도와주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한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알러지는 면역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의사들이 할 일 없으니까 또 그거 갖고 까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환자가 좀 아는 사람은 무식하게 알러지를 면역을 도와준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신뢰가 떨어지겠죠. 자, 알러지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잖아요.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도와주는 약이 아니라 면역을 억누르는 약이죠.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쉽게 말해서 싸움을 말리는 약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그 군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막 싸우던 군대를. 면역 반응이란 건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고름도 생기고 열도 나고. 근데 스테로이드 딱 먹으면 적군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대만 갑자기 자는 거예요. 그게 싸움은 안 일어나죠. 하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잘 써야 되는 게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예요. 장기를 이식받으면 그 장기는 남의 장기거든요. 그 우리 몸은 그 장기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써요. 내가 아니니까. 그럼 이식받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줘야 돼. 그럼 스테로이드를 써주면 스테로이드가 군대를 잠재우기 때문에 이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대신에 감기 기운이 들어와도 안 싸우겠죠. 감기균이 들어와도.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작은 감염이나 작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먹는 동안. 스테로이드가 무슨 약인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화학식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는 알러지에 정말 좋은 약이에요.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싹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실제 뭐 감기에 걸렸거나 관절염이 걸렸거나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면역 반응은 좋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호흡기 할 때도 배웠죠. 똑같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근데 알러지는 나쁜 반응이잖아요. 이 개가 잘못해서 반응하는 과민 반응이니까 스테로이드로 억눌러 주는 거죠.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한약으로 면역 기능을 막 부스트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진시키면. 얘가 막 더 올라가서 더 친구고 뭐 옆집 사람까지 가서 무는 겁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 기운만 펄펄 나가지고 멀리는 나쁜데 성실하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미너 데피션시는 아예 일을 못 해버리는 거고 피부 질환은 다 이 세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피부 질환. 그럼 치료도 그게 건선이건 물사막이건 편편사막이건 뭐 엑제마건 다 이 세 가지 갖고 치료하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키처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다음에 피부과 수업을 하면서 강론을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제가 만들었던 마인드맵인데요. 보면 이뮨에 관련해서 오토이뮨, 나를 무는 것, 일을 안 하는 것, 이뮤노데피션시, 그러니까 면역 저하, 그리고 알러지 이런 컨디션들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오토이뮨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이 루퍼스 같은 거, 루푸스 같은 거, 그 다음에 건선, 그 다음에 백반증, 그 다음에 건용 탈모, 그 다음에 그 면역력 결핍으로 일어나는 건 온갖 바이러스 질환이 다 면역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뭐 나는 것도 피곤하니까 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면역이 결핍되니까 자꾸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 피부 질환이 났다고 해서 피부에만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이 이뮨 데피션시를 해결해 주면 돼요. 여기는 대상포진, 싱글스, herpes, 입이나 성기에 사마귀, 이게 연속종 여기 뽀로뽀로 이어서 나는 거,
진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균, 곰팡이균이죠. 사타구니에 생기는 거, 어루러기, 피부 하얗게 만드는 거. 아까 비틸리고랑은 비슷하겠지만 또 달라요. 진균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이건 면역 결핍이랑 상관이 있죠. 그다음에 박테리아 인펙션, 꼬맹이들이 임페티고 생기는 거, 농가진 같은 거 생기는 거, 봉화직염, 이건 노인네들 생기면 막 되게 고생하거든요. 봉화직염. 이런 것들은 다 면역을 우리가 잘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랑 잘 싸워나갈 수 있게. 그 면역을 높여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게 많죠. 그다음에 알러지는 많은 게 이제 아토피ክ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그다음에 한포진, 그다음에 팽진, 제일 많은 거죠. 두드러기, 뭐 먹고 두드러기 나는 거. 이런 게 다 알러지, 그러니까 이뮨의 하이퍼 리액션, 하이퍼 리스폰스,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이 있는 게 다 이겁니다. 그냥 뭐 하나하나 제가 그 사진들을 넣어놨고요. 그냥 너무 졸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사진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질환을 면역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 치료 전략. 보통의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면역이 과민 반응하는 건 한방에서 실증이고요. 면역이 언더리액션, 저하되는 건 한방에서 허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건 아주 그냥 크게만 나는 거고요. 질환으로 따지면 면역이 과민 반응하는 게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죠. 내 친구를 공격하든지 나를 공격하든지 미친 거죠. 우리 군대가. 우리 경찰이 우리 국민을 막 때려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전두환도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알러지는 외국에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도 다 이렇게 막 몰아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민의 오버 리액션이고요.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 계속 사마귀가 다시 올라오고 한다든지 대상포진이 자꾸 재발된다든지 종기가 자꾸 생긴다든지 이런 건 대체로 이민의 언더 리액션이라는 거죠. 종기는 무조건 실증으로 생각하지만 재발되는 종기는 만성적으로 안 나는 종기는 허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부 질환에서는 이런 것들, 아토피 피부염, 루푸스, 두드러기 이런 게 다 이민의 과잉 상태. 그다음에 사마귀, 헤르페스 이런 게 이민의 저하 상태. 이런 말은 다 아시죠? 싱글스, 헤르페스 이런 말들은. 양약에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쓰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디센시타이제이션, 면역 주사라고 하는데요. 주사로 얘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계속 놔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극복하게 만드는. 옛날에는 별 효과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방법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의사하는 친구를 만나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학교 때, 20, 30년 전에는 이런 방법은 있었는데 의사들도 별로 안 썼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환자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면 개가 자꾸 손님들도 물잖아요. 개 키워보신 분. 그러면 개 학교 보내면 사회생활 하는 것부터 시키거든요. 딴 개 만나서 놀게 하고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돈 내고 딴 개랑 또 소셜라이즈 시키고 똑같아요. 이게 디센스타이제이션 한다는 게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그다음에 언더 리액션 상태에서는 인삼이든 뭐든 그리고 쉬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이면 언더 리액션 하는 상태에서는 약보다도 한약은 사법, 열풍, 열증, 풍증, 체라는 것은 적체를 얘기한다. 쌓인 것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언더 리액션 할 땐 보법. 자, 수업 끝입니다. 요거 갖고 다 환자 보실 수 있어요. 어떤 피부 환자가 오든 간에 이 관점에서 해석해서 다 치료할 수 있어요.